자, 마인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해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부동산이나 주식, 사업 등 각 분야에 대한 책도 읽고 또, 또 강연도 많이 다니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공부를 많이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외에 어찌 됐을까요? 대개의 경우 아마 도로 아미타불이 됐을 거예요. 그런 사람도 많이 봤어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깐 반짝이는 것 같다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도 해요. 그 해답을 이 책에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원칙이기 때문이래요. 자, 그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의 무의식에 내재된 경제 마인드, 경제 청사진이라고 얘기하네요. 이 책에선. 경제 청사진이 성공적으로 세팅돼 있지 않으면 뭘 배우든 얼마나 많이 알던 또 무슨 일을 하든 달라지는 게 없을 거라는 거죠. 왜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고 왜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한가? 성공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 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나누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우리는 파산한 사람들을 많이 들어봤죠. 유명인들 중에도 있었고. 자, 그 돈 많던 사람들이 왜 한순간에 망하는 걸까요?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을 때 왜 그것이 부질없이 날아가 버리는 걸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경기 침체나 형편없는 동업자나 기타 무슨 이유로든 단지 운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뭇 다릅니다. 이것이 진짜 이유예요. 내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돈과 마주치면 그 돈은 금세 없어지고 기회도 사라진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누리지 못할까? 막대한 돈과 성공을 창출하고 유지할 내적인 능력이 없는 탓이래요. 돈과 성공과 함께 따라오기 마련인 도전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큰 돈을 벌지 못하는 1차원적인 원인이다. 복권 당첨자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도 뉴스에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들이 얼마나 당첨되었건 간에 결국은 원래의 경제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 그들이 편안하게 다룰 수 있는 돈의 양만 지게 되는 거죠. 이에 비해서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정반대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돈을 잃으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그 돈을 모두 되찾는다네요. 도널드 트럼프가 좋은 사례죠. 트럼프는 수십억 자산가였다가 빈털터리가 되었었대요. 하지만 불과 2년 후에 다시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돈을 잃게 되더라도 그들의 성공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백만장자의 그 마인드만큼은 잃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요. 물론 도널드의 경우에는 억만장자 마인드라고 해야겠네요. 그 트럼프는 단순한 백만장자에 머물 수가 없었죠. 그의 순자산이 100만 달러라면 그가 자신의 경제 상태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 파산으로 경제적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할 거죠.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력에 끼인 자동 온도 조절기가 수십억이 아닌 수백억으로 맞춰져 있어서 그렇다네요. 웬만한 사람들의 경제적인 온도 조절기는 수억이 아닌 수천만 원의 수준에 맞춰져 있죠. 보통 수천이 아닌 수백만에 맞춰진 사람도 있고 그중에 마이너스에 맞춰져 놓은 사람도 있을까요?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나무를 인생의 나무라고 생각해 보죠. 나무에 열매가 달려 있죠. 우리의 삶으로 치면 열매는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그 열매들을 보니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개수가 적을 수도 있고 크기도 작을 수도 있고 맛도 없을 수도 있고 대부분 결과에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기울여요. 하지만 실제로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가요?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뭘까요? 씨앗과 뿌리죠. 그게 열매를 만들어내는 근원이죠. 땅 위에 있는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은 땅 속에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창조했네요. 인생의 열매가 달라지길 바란다면 우리 뿌리가 달라져야겠다는 뜻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바꾸고 싶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바꿔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하브에커가 말하는 부의 법칙 한 가지. 열매가 달라지길 바란다면 우선 뿌리가 달라져야 한다. 보이는 것을 바꾸고 싶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바꿔야 한다. 지구상의 어떤 숲에서건 땅 속에 있는 것이 땅 위의 것을 만듭니다. 그쵸? 그러니 이미 자라버린 열매에 관심을 기울여봤자 소용이 없는 짓이죠. 나무에 벌써 매달려 있는 열매를 다르게 바꿀 수는 없고, 하지만 다음 해에 나올 열매는 다르게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하려면 땅속을 파서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야겠죠.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의 영역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다고 합니다. 최소한 4가지 다른 영역, 즉 육체, 정신, 감정, 영혼. 자, 이렇게 4가지 영역의 세계로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게 보면 도는 결과죠. 이 육체적인 물리적인 세계는 다른 3가지 영역의 인쇄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정신과 감정과 영혼이 결과물이 돼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브에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은 결과다. 결국은 부자는 결과다. 건강도 결과다. 질병도 결과다. 당신의 몸무게도 결과다. 우리는 원인과 결과의 세상에 살고 있다.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는 세상 말이다. 이제 하브에커는 말합니다. 원인이 없는 건 전혀 절대로 결코 문제가 아니다. 그 이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제가 드러내는 증상일 뿐이다. 그래서 뭘 바꿔야 될까요? 내면을 바꿔야겠죠. 우리 내면. 우리 내면의 변화를 나에게 강력히 선언을 해보자고 합니다. 옛말에도 있죠.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며 직접 해본 것은 이해한다. 자,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하브에커가 중요한 원칙을 설명하고 마무리할 때마다 선언을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선언하고, 그 다음 집게손가락을 머리에 대고 다시 한번 선언을 하고. 자, 근데 이 선언이라는 게 뭘까요? 큰 소리로 단호하게 긍정적인 말을 외치는 겁니다. 근데 이 선언이 왜 중요할까요? 모든 것은 에너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모든 에너지의 흐름에는 빈도와 진동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선언을 할 때마다 진동이 생기고 빈도가 늘어나죠. 큰 소리로 선언을 하면 그 에너지가 몸속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를 통해 진동하고 우리 몸에 독특한 반향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선언은 우주에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뿐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일인 거죠. 자, 근데 우리가 확언도 들어보셨죠? 이 선언과 확언이 언뜻 비슷한 것 같지만 둘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네요. 확언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단언하는 긍정적인 진술인데, 선언은 특정 상태를 선택하거나 특정 행동을 감당하려 하는 공식적인 진술이라고 합니다. 자, 확언은 목표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죠. 근데 문제는 아직 현실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확언할 때 우리 머릿속의 작은 목소리가 말하죠. 이건 사실이 아니야, 헛소리야 라고 반응할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선언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무엇이 되겠다는 의지나 행동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말하죠. 이 정도는 머릿속의 작은 목소리도 수긍할 만하답니다. 지금 당장은 사실이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밝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더욱이 선언은 공식적이죠. 나 자신에게 그리고 우주에게로 보내고자 하는 에너지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중요한 거. 선언의 정의에 행동이라는 중요한 단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적을 현실로 이루려면 필요한 모든 행동을 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큰 소리로 자, 여러분의 선언을 해보세요. 이 책에서 도와줄 겁니다. 거울을 보며 선언하면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중요한 거. 자, 행동이라고 했죠. 쿨한 척 하면서 한 푼 두 푼에 절절매는 것보다 뭐 헛소리든 뭐든 부자가 되는 쪽이 나을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하부에커가 알려주는 백만장자 시크릿 불을 끌어당기는 17가지 원칙을 선언하며 한번 따라가 보시죠.